자, 10월 A매치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월간 대표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심플합니다. 제가 브라질전을 갔다 왔거든요. 브라질전을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 봤습니다. 이날 경기장에 6만 3천 명 정도 왔었다라고 해요. 다음 날에는 거의 이 부분이 텅텅 비었죠. 재미있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좀 멋있게 찍어 봤는데, 제가 이제 이 닭강정이거든요. 닭강정 사오는 길에 잘생긴 브라질 사람이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징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세징야랑 사진을 찍었고, 경기가 끝나고 이제 제 손에 지금 콜라가 들려 있습니다. 제로 콜라. 경기가 끝나고 좀 선수들 인사하는 거 보고 나오는데, 키가 큰 브라질 사람이 사람들이랑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알지? 하고 다가가서 보니까 수원의 센터백 레오 안드라데였어요. 그래서 레오한테 레오 take a picture please 했더니 레오가 이제 흔쾌히 사진을 찍어줬던 게 있었습니다. 브라질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TV에서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기장에서 경기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경기를 보러 왔다. 원래 좀 더 길게 써서 올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진이 안 올라가. 이제 한 장 딱 올려놓고 그랬는데, 브라질전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만 봤을 때는 5대 0이었죠. 그냥 개인평으로는 (2013년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하던 시절보다 더 최악의 브라질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브라질전은 그러니까 미들 블록에서 굉장히 터프하게 수비해서 파울로 끊어내고 이제 공을 잡아내면은 이제 빨리 역습해서 상대 문전 앞에서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래서 네이마르 선수 많이 까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2골 정도 먹고 그랬던 경기. 물론 그 경기도 잘한 경기도 아니었고 그 경기도 내용이 이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번 경기는 더 최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최악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상대 전력을 떠나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수비 축구를 하려고 처음에 5-4-1로 섰어요.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5-4-1로 섰어요. 명확하게 5-4-1로 서서 경기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3-4-3으로 바뀌다가 뭐 공격 지역에서 뭔가 계속 시도를 해요. 계속 미드필드에 이재성이 내려가고 손흥민이 내려가서 뭔가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막 서령우를 더 높이 올려놓고 이강인을 내려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렇다고 공격 축구는 아니야. 그리고 상대를 끌어내서 빌드업을 해서 상대 공간에 패스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패스가 밀리토랑 마갈랭이스한테 다 끊겨. 그래서 손흥민이 공을 몇 번 못 만져. 우리가 공격할 때 슈팅 시도가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미드필드가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야. 기마랑이스가 첫 골 여러분들 보셨나요? 첫 골 전 딱 그 뒷각도에서 봤는데, 같이 보던 친구랑 저건 슈팅이다 하는 상황에 기마랑이스가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 선수가 나타나서 골을 넣었어. 그걸 보면서 와, 수준이 다르다.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수준이 정말 다른 팀이구나. 오케이, 그건 막 알겠는데 실점 이후로 팀의 플랜 자체가 좀 망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를 같이 본 친구랑은 팀이 전반전에 이미 포기한 느낌? 전반전에 뭔가를 시도하는데 되게 그 시도가 그냥 되게 단순한 느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엔 경기를 좀 던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라는 게 황인범을 빼고 카스토프를 넣고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를 넣고,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좀 선택을 하는 게 저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겠다, 저 자리에는 이 시간에 누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겠다, 이게 좀 뻔한 편이죠. 이강인 빠지면 이동경 들어오고요. 손흥민 빠지면 보통 이제 그 자리에 오현규가 들어오죠. 김민재 빠지면 보통 박진섭이 들어옵니다. 특히 가운데 자리에는 박진섭이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황인범이 빠지면 카스트로파가 들어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카스트로랑 황인범의 롤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알겠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건 알겠는데,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날 현장에서도 많은 팬들이 뭐 어떻게 좀 해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제 인상적인 말이 명보 형 라인 내리면 골 더 먹어 라고 소리치던 어떤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이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브라질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공격도 괜찮았는데 브라질, 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밀리탕은 모르겠는데 마갈량에스도 진짜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특히 이제 왼쪽 풀백 선수 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수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비들이 진짜 좀 괜찮았다. 브라질이 일본을 상대할 때 보면 멤버를 좀 많이 바꿨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마르티넬리가 일본전에 나왔는데 우리랑 경기할 때는 마르티넬리가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탓이 있겠지만 진짜 수준 높은 팀의 수비답긴 하다.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좀 잘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른 거보다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 얘기가 진짜 하고 싶어요. 홍명보 감독이 마이크 워크가 진짜 최악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졌다 혹은 뭐 비겼다, 아시아 예선에서도 뭐 이라크한테 마지막에 극장골 먹고 비긴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뭐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 연세가 배울 연세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야기가 요거죠. 요번 A매치 때 3백 플랜 B다. 이게 플랜 A가 뭔지 모르겠는데 플랜 B. 그러면 이 팀의 플랜 A는 뭐길래 7월부터 10월까지 3백으로 내내 경기를 치러오고, 중간에 경기에 있어서 뭐 3백을 쓰다 4백으로 변화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3-4-3으로 시작해서 3-4-3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팀의 플랜 A는 대체 뭔가? 플랜 A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플랜 B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김민재 다음에 실수 안 하겠죠. 민재가 다음에 실수 안 하겠죠. 그리고 패배 후에 죄송하지만 멈출 수 없다,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제가 좀 어깃장을 놔보자면, 김민재 선수가 제가 보는 자리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세 번째 골이죠. 본인도 좀 아차 싶어서 아연실색하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비슷한 실수를 해봤던 입장에서 선수를 좀 보호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술을 파는 것 같으니까 플랜 B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오히려 공연히 그냥 3백도 쓸 수 있고 4백도 쓸 수 있다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백, 4백 아직 다 써가면서 적응해보는 상황이다. 여기서 내가 정해서 뭔가를 하겠다. 실제로 벤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어떤 포메이션이 됐든 우리가 하려는 축구가 요거다라고, 이제 요거는 명확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프로 액티브 풋볼이었고,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축구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벤투 감독이었죠. 3백도 쓸 수 있고 4백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맞춰가는 과정이다.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됐겠죠. 뭐 배웠다라는 말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멈출 수 없다. 패배 후 죄송하지만 멈출 수 없다. 홍명보 감독이 다른 건 몰라도 욕먹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들리는구나. 그리고 들려서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되는구나. 그래서 멘탈이 좀 깨져 있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내가 선수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서도 안 되고, 기자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서도 안 되고, 내가 팬들한테 어느 정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 홍명보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드러나는 인터뷰가 사실은 이번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부임하고서도 쭉 이어져서, 제가 어제 궁금해서 홍명보 감독이 2013-14 대표팀 감독할 때 마이크 워크도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때도 뭐 유명한 발언 많죠. B급 리그, C급 리그, K리그 선수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 키우는 말들을 감독 시절에, 이전에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크 워크도 진짜 문제인데 지금 상황적으로 좀 더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 라는 게 지금 좀 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죠. 홍명보 감독이 원래 마이크 워크가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거는 어떻게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파라과이전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전은 이제 엄지성 선수와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제 TV로 직관을 했죠. 파라과이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은 좀 많이 낮지만 37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남미 예선에서 10경기 무패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팀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경기하기 전에 일본과 경기에서 2-2로 비겼죠. 비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브라질에 이어서 파라과이전도 참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엄지성 선수 이제 상대가 어시스트 해줘서 골 넣었고요. 오영규 선수 상대 또 수비 실수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치명적인 미스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중간에 안 썼는데 수비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수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가 골 결정력이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쇼츠에 그거 돌던데요.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벽 세울 때 프리킥 벽 뒤에서 이제 눕는데 그 프리킥이 골대 맞고 딱 나오는데 침투하는 파라과이 공격수가 그 헤더를 하늘로 날려버려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고, 뭐 물론 김승규 선수가 잘 막았지만 이렇게 상대를 끌어내려고 이제 주고받고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미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과이가 실수한 것도 많았고, 좋은 컨디션에 있는, 그리고 상대가 되게 날카로운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파라과이 수비도 실수를 했는데 기회에 비해서 두 골에 끝난 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만 명 좀 넘게 들어왔죠. 6만 5천 명 들어갈 거예요, 상암이. 근데 이게 10년 만에 슈틸리케 감독 있을 때 이제 3만 이하로 온 거 이후로 10년 만에 3만 이하 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일단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홍명보는 과연 이제 속된 말로 비읍 시읍인가, 홍명보가 진짜 쓰레기인가, 못된 감독인가, 멍청한 감독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홍명보 감독의 3-4-3에 대해서 대충 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3백과 미드필드들이 패스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5 빌드업을 할 때가 있고 3-1-4-2 형태로 3-1-4-2 형태로 빌드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드필드 하나가 이제 3백과 패스를 공유하면서 패스를 소유하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그런 식의 빌드업을 쓰는데, 자, 풀백에 있어서 빠르고 수비력 좋고 빠르고 공격적인 드리블을 하는 선수를 왜 안 쓰냐? 이 이태석이나 서령호가 하는 1 선택지를 보면 짧은 연계를 하고 패싱력이 좋은 스타일을 선호하고 풀백 선수들한테 그런 플레이를 주문한다라고 좀 느껴져요. 계속 지속적으로 4백에서 풀백을 쓰거나 3-4-3에서 윙백을 쓸 때 선수들의 1차적인 선택지가 뭐 킥이라든가 크로스가 아니라 일단 짧은 패스로 주고받다가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크로스 올려놓는다든가, 혹은 좀 주고받으면서 미드필드 쪽으로 패스를 연결한다든가, 좀 짧게 공을 소유하고 점유하면서 일단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미드필드 인버티드 플레이가 되는 그런 풀백을 하거나 혹은 그 플레이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백 선수들보다는 김문환이라든지 서령우라든지, 혹은 많잖아요. 막 박규영 같은 경우도 있었고 좀 터프하지만 좀 기기게 쭉쭉 밀고 들어간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뭐 이기재 같이 킥이 좋은 선수라든가, 뭐 지금 뭐 대표팀감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 플레이의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이태석 혹은 이명재 혹은 서령우, 이런 식으로 팀을 풀백을 좀 이렇게 공유시켜서 풀백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선호하고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소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빠른 침투를 하거나 측면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어시스트를 하는, 자, 빠른 침투 손흥민이겠죠. 어시스트 뭐 이강인이겠죠. 그리고 동아시안컵 때 보면은 이동경,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한쪽 윙포워드를 맡잖아요. 근데 이 윙포워드를 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좁게 오히려 3-4-2-1처럼 보이게 운영을 하면서 두 선수는 침투를 좀 시키고 혹은 거기서 연계를 시키고 나머지 한 선수는 내려와서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내거나 라스트 패스를 날리게 하는 그런 변형적인 공격 진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경 같은 경우에도 홍명보 감독이 기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결정력도 있겠지만, 이강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와 좀 유사하지만 또 이동경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볼을 소유하는 상황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슈팅하거나 킥을 날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강인은 그에 반해 소유하면서 좀 라스트 패스를 날리는 걸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선수 개인의 스타일을 좀 바꿔간다. 그렇지만 골자는 빠른 침투하거나 측면에서 안으로 돌파해서 어시스트를 시도하는 선수들을 쓴다.
볼을 소유하다가 상대 공간에 때려서 경합을 하는 스타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3-4-3으로 보여드리면, 자, 요 자리는 계속 손흥민이 나오죠. 계속 침투를 하고 이 침투에 있어서 상대 수비 사이로 침투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선수도 안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이렇게 반드시 침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풀백의 선수들은 보통 와이드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드필드 숫자를 더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하죠. 보통 현대적인 3-4-3을 쓰는 팀들, 특히 이제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아모림이라든가 3-4-3 쓰는 팀들 많잖아요. 그럼 보통 요 자리에는 요만큼 전진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좀 풀백처럼 전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써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더합니다. 왜냐면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빌드업 능력이 좋은 선수를 쓰죠. 근데 홍명보의 3백은 다릅니다. 홍명보 3백은 오히려 본인이 현역 시절에 있었던 3백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3백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발잡이 김주성이 쓰고, 오른발잡이에 뭐 조유민이 쓰고, 가운데 김민재가 쓰거나 박진섭이 쓰거나 혹은 이한범 같은 경우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요 간격, 미드필드와 수비의 간격을 좁게 유지해서 미드필드 숫자에 대한 이제 보완, 상대의 중원 공간 싸움, 힘 싸움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 공격과 미드필드 간격을 좁혀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미드필드 중에 하나는 좀 앵커처럼 뒤에 내려와서 머무르고, 하나는 박스 투 박스 형태로서 이제 이 공격과 미드필드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3백 상태에서 딱 보수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보수적인 운영을 토대로 선수를 운영을 하면서 공격은 좀 넓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은 차라리 우리가 요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을 땡겨놓고 일로 상대를 들어오게 유도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 공격수들한테 침투를 시켜서 경합을 유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상대 균열을 만들어내자.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건 제가 글로 좀 써서 보여드릴게요. 정리하자면 보수적이고 명확한 역할,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 컨셉을 갖고 있는 3-4-3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3백 선수 배치. 그러니까 요번에 김민재가 요번 경기까지 3백의 중앙이 나왔어요. 요 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요 자리. 김민재가 나왔단 말이죠. 김민재가 미국전, 멕시코전에 나왔고 브라질전까지 이 자리에 나왔다가 요 다음 경기 때 파라과이전에서는 여기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신 이 자리에 이한범이 들어갔고, 이한범이 실수를 겪긴 했지만 어찌됐건 김민재가 왼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확인을 했죠. 조유민 자리도 사실은 언제든 누구든지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의 자리이긴 합니다. 조유민이 홍명보 체제에서는 김민재랑 가장 많이 섰던 선수 중에 하나고, 김주성이 등장하기 전에는 조유민이 제일 많이 등용받았고, 본인이 부상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김민재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콤비를 맞췄지만, 지금 이 자리에 뭐 김지수도 있고 앞서 말한 이한범도 올해부터는 경기를 좀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한범이 가운데 자리로 가느냐, 어찌됐건 김민재가 왼쪽에 있을 때 퍼포먼스는 4백에 있으나 3백에 있으나 똑같이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멤버가 좀 정해지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3-4-3의 이 가운데 두 자리,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요 두 자리에 저번에 경기에는 이제 황인범, 백승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박용호가 나왔고, 카스트로프는 보통 앵커, 그러니까 박용호 같은 선수나 백승호 같은 선수가 맞는 자리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황인범 같은 혹은 김진규 같은 선수와 교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발로 나왔던 황인범과 백승호가 브라질 미드필드 진의 힘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을 선호하고,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연결을 잘하고 운반을 잘하는 선수를 선호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레벨 높은 상대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플랜과 다르게 이 간격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 이 미드필드들이 상대 3명의 미드필드한테 볼을 계속 뺏기고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기술적인 중앙 미드필더들이지만 레벨 높은 상대한테 통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브라질전에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윙백들이 와이드하게 넓혀서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수들은 안쪽으로 좁혀서 상대의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침투하는 공격 패턴, 이 공격 패턴이 안 통할 때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요 풀백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선수들, 특히 윙포워드나 포워드 뒷공간에 닿기를 바라면서 빠르게 주는 얼리 크로스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파라과이전과 브라질전이 똑같이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방 압박이 풀렸을 때 대처가 좀 미진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요 세 명은 이 뒷간격과 상관없이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압박을 했을 때 요 기간에, 그러니까 공격과 미드필드 간의 간격은 유지가 되는데 요 공격과 미드필드 간의, 그러니까 미드필드와 수비 간의 간격은 유지가 되는데 공격과 미드필드 간의 간격이 다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풀리면 대처할 때 미드필드들이 상대 미드필드 숫자와 1대1 이상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한 번에 풀렸을 때, 한 번, 두 번의 전방 압박이 풀려버리면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상대를 지연시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를 파울로 끊어내거나 혹은 상대랑 몸싸움을 해서 볼을 따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지는 그런 대처가 미진한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3-4-3에 있어서 공격 패턴이 화려할 수가 좀 없다라는 게, 저는 이 공격 컨셉이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좀 패스가 빠르고 크로스가 빠르고 컵백이 빠른 상황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상대가 자리를 잡기 전에 결정하려는 컨셉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3-4-3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끝까지 이 컨셉이 단순해집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전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써요. 혹은 4-4-2 포메이션을 써요. 4-2-3-1 포메이션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 전술적인 변화를 줄 때 선수를 뭐 갑자기 포백을 쓰다가 쓰리백을 쓴다든가, 쓰리백을 쓰다가 포백으로 바꾼다든가, 원톱을 쓰다가 투톱으로 바꾼다든가, 쓰리톱을 쓰다가 투톱으로 바꾼다든가, 일자로 미드필드에 세운다든가, 삼각형을 세운다든가, 역삼각형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진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같은 판 안에서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를 써서 거기서 변화시키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팀의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되되 거기서 선수의 스타일을 바꿔서, 가장 명확한 게 뒷공간에 침투하고 뒷공간에 공이 닿았을 때 피니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를 비벼서 경합을 해서 공을 따내서 득점하는, 상대 수비를 피곤하게 만들고 볼을 지키고 등지고 돌아서거나 혹은 연기할 수 있는 오현규나, 이 두 스트라이커의 스타일 차이로 전술 변화를 주고, 이런 식의 전술 변화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이 팀이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공격하려는 건지는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생기는 모멘텀을 통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컨셉은 알 수 있지만 이게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경기의 결과는 요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0명 모였다고 하죠. 이번 경기에 파라과이전 때 2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 실제 예로 FC 서울의 평균 관중, 최대 관중? FC 서울의 관중 수보다 대표팀 관중이 적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저도 실제 경기장에 가보니까 좀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게,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만 비치면 사람들이 야유를 엄청 해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홍명보는 왜 이런 선택을 해? 홍명보가 그냥 숨 쉬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 바꿔야 돼, 이런 소리도 저도 뭐 경기장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감독 교체는 어렵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내년에 이제 5월 정도에 개최가 되죠. 현재는 10월이고요. 그럼 월드컵이 1년이
안 남은 거죠? 7개월 남은 건가요? 월드컵 7개월 남은 거죠. 5월 말, 뭐 6월 초니까 뭐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지금 감독 교체를 하면 어떤 감독이 오건 어찌됐건 간에 그 전의 상황과 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감독 교체를 한다니까 누가 와도 이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누가 와서 월드컵을 잘 치러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찌됐건 죽어나 사나 월드컵 자체는 홍명보 감독으로 치러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협회나 홍명보 감독이나 팬의 불만을 해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해소시킨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나 협회나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면 될 걸 홍명보 감독 자존심을 지키고 협회도 협회만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지금 이 상태가 됐고 결국에는 거부감만 가진 채 대표팀을 응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협회는. 저는 협회랑 홍명보 감독이랑 계산하는 건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지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 이야기는 쏙 들어갈 거야. 근데 장담합니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앞으로 협회 선택마다 이 이야기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만 하도 홍명보 감독이 제가 그냥 약간 이번 주 제가 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저 홍명보 감독 한 2년 한 줄 알았더니 작년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1년 만에 불만의 골짜기가 이만큼 깊어진 거예요. 홍명보 감독 그런 얘기도 했죠. 홈에서 경기하는 게 부담스럽다. 홈에서 사람들이 너무 욕하니까 원정이 더 편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해소시키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저는 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홍명보 감독 대표팀에 부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홍명보 감독 애초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홍명보 감독이 부임을 할 때 그냥 내 대표팀에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대표팀에서 한번 마지막 한 풀고 싶습니다. 저 월드컵 한번 지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울산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떠났으면 요거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 협회도 솔직히 외국인 감독보다는 홍명보 감독 한번 기용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선택한 거 처음 아니거든요. 외국인 감독 가야 될까요? 국내 감독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허정무 감독 부임시켜서 월드컵 16강 갔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허정무 감독 욕 안 먹었겠습니까? 나중에 허정무 감독 그 찬사로 바꾼 것도 허정무 감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허정무 감독 자체도 내가 축구 인생 마지막에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진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협회도 홍명보 감독도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봉사하겠다는데 20억 받고 협회도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검증했다라는데 하고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일선 축구인들도 압니다. 일선 축구인들도 알고 있지만 납득을 시켜달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축구로 납득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요새 시대는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야구로 이게 아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미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져서 오래 갔고 그러면서 그게 관중 감소로 이어졌죠. 이거 대표팀 관중 수입 생각보다 제가 이 앉았던 요 자리 굉장히 피치랑 가까웠던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요 23만 원이었어요. 2명이면 46만 원짜리 자리예요. 티켓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싼 자리들이 비어있기도 하지만 특히 요 자리 같은 데는 제가 앉았던 자리가 요런 자리였기 때문에 요런 자리가 많이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관중 감소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브라질전이야 상대가 비니시우스고 호드리구고 마갈랭이 쓰고 기마랑이 쓰고 카세미르고 세계적인 선수들 와서 다 뛰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대충 6만 3천 명에서 한 4만 명 줄어든 거잖아요. 관중 감소가 되면 결국 협회 매출하고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작게는 관중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대표팀 경기에 5만 명, 6만 명이 안 차네? 그럼 광고비가 빠질 거고요. 광고비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 협회 매출, 협회 수익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팬들이 행동을 안 할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11월 A매치도 국내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에서 하는 두 경기 이번 10월 A매치도 그걸 노리고 서울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두 경기를 했는데 브라질전 보고 그래도 대표팀 많이 찼네. 그리고 8월 가이전 보고 아차 싶었을 거 말이에요. 대표팀 경기가 2만 명대 초반인 게 이게 좀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피해는 선수단이 받거든요. 피해는 선수단이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감독이 잘못하면
선수들 자체가 텅 빈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피해는 선수단이 받고 응원도 못 받고 감독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대표팀을 지지하지 않게 되고 대표팀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 대표팀에 뽑힌 선수를 지지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서 발생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전 그래서 희망합니다. 한 번은 그냥 자존심 한번 죽이시고 한 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맞다 아니다를 좀 말씀하지 마시고 팬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물론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다 뒤엎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협회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족이지만 이게 역대 대표팀이 제일 어수선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물론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팬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벤투호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하려는 축구의 명확성이 지금 홍명보 호에게 있느냐?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랜 A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술을 납득시키는 벤투 축구, 그러니까 내가 대표팀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전술을 납득시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4-2를 쓰건 3-4-3을 쓰건 3-5-1을 쓰건 4-2-3-1을 쓰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골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거기서 어떠한 세부 패턴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벤투 축구죠. 근데 홍명보 감독은 밀어붙이면서 인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 생각보다 필요하다면 단답형이긴 하는데 소통은 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사실 이번 대표팀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더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로 보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년 월드컵까지 내가 무조건 결과를 내겠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은 되게 명확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단호하다는 쪽이 더 가까운 마이크 워크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좀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 4년 넘게 맡는 동안 가장 세게 말한 게 대한축구협회는 돈을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가기 전에 원정 경기를 한 번도 안 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평가전을 하다가 카타르 월드컵을 가죠. 근데 그 과정에 원래 유럽팀과 좀 원정 경기를 가져서 그 원정 환경도 좀 겪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협회 쪽에서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회가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정도가 가장 세게 얘기했던 정도였는데 홍명보 감독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뭉뚱그려서 뱉어내요. 뭐 민재가 잘하겠죠. 그 김민재를 그 자리에 기용한 게 본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이크 워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팀을 지키려는 건지 선수를 지키려는 건지 본인을 지키려는 건지 좀 알 수 없는 형태의 인터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10월 A매치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멕시코 두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방 압박이나 그 이제 사이드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가져왔던 부분에 있어서 3-4-3이 실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도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쓴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4백이고 3백이고를 떠나서 홍명보호 하에서는 3자 패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3자 패스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고 거기서 턴오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3-4-3에서도 보여줬지만 좀 그런 보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대회는 이번 A매치는 브라질 전에 5대0의 분위기를 망친 탓도 있지만 좀 대표팀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의 마이크 워크나 요번에 대표팀의 파라과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의 관심 수준을 봤을 때는 월드컵 이전에 우리가 진짜 월드컵보다 중요한 거 풀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도 A매치를 합니다. 모로코랑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볼리비아는 확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도 A매치가 있는데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다뤄야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다음 A매치도 다르겠지만 좀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제는 협회나 홍명보 감독이나 좀 전향적인 뉘앙스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10월 A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 주는 K리그 파이널 이야기 해볼게요. 파이널 이야기 해보면서 강등은 누가 당할 것 같은지 그리고 상하위에서
순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팀이 지금 흐름이 어떤 것 같은지 정말 주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대표팀 스냅에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